그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간단합니다. 예, 이제 매번 무언가를 판단할 때 예. 이것저것을 막 전략적으로 보려 하지 않아요. 물론 전략적 고민은 끝까지 하지만 마지막 판단은 국민과 그 결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 자체를 우리 당이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 다 품어 안아야 된다. 통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신당을 얘기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해서 혈기왕성한 분이 얘기를 하거나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도 말려야 되겠지만 예. 그런데 당의 대표를 지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로이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의원들이 막 혈기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 막 과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지 말어라. 예. 공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깨서도 안 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게 가볍지 않고 뿌리가 얕지 않다라고 엄하게 꾸중을 하셔야 될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신당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민주당의 그 뿌리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저 같은 후배에게는 그러면 뭘 보고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세 분을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죠. 세 분의 결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김대중을 따르는 사람,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이 서로 또 싸우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민주당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예. 서로 경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다면 그 안에서 가루가 되더라도 그 안에서 같이 싸워야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바보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들의 그런 거친 행보들이 이제 정치를 국회에서 시작한 초선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네. 취지에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 그럼 지금도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어제 언론에는 뭐 신당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1월에. 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반대하시는 거고.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 단호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비명계 네 분이 또 따로 어떤 모임을 만드셨잖아요. 그분들의 원칙과 행보, 상식. 그분의 행보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의 행보는. 그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의견들 또한 저는 민주당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단일한 목소리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그분들이 신당을 만들겠다 혹은 나는 민주당을 버리고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했죠. 네. 안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이 민주당 안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표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도부기 때문에 네. 대표님한테만 이게 다 미룰 수는 없고요. 저도 더 많이 만나고 더 얘기 듣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지난 대선 때는 양 진영이 예. 최대치를 끌어올렸던 선거였잖아요. 대선 그렇죠. 때. 예, 예, 예. 그런데 0.7% 차이였단 예, 예,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아쉬운 패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진보 진영이 주류가 됐다는 신호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예. 그 포석을 깔려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집합을 만들어서 연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오히려 우리 당 바깥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자꾸 이걸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네, 그런 생각.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신당 창당을 진행해 가는데 이걸 멈출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이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결국은 대표 음. 개인의 그 판단 네. 네. 뭐 이게 필요한 것이어서 아무리 옆에서 얘기한다고 한들 그건 이제 강압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희생 예. 혹은 노력과 혁신, 타협, 예. 협상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테죠. 그 가운데서 우리 지도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또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제 기득권을 무엇을 내려놓는다면 그게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을까, 혹은 초선 의원이고 그래도 이제 청와대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정당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나? 어떤 분들은 맨날 중도 타령하다가 다 잃는다 얘기하시지만 이미 이 민주당의 핵심 코어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그리고 네. 공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몫은 그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핵심도 붙어 있으면서 확장도 돼야 이게 전체가 파이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코어만 바라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으려면 예. 중도에 있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예.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거기에 무척이나 실망해서 지지를 거둔 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는 저를 비롯한 대표님도 그렇고 뭐 정청래 최고도 그렇고 지도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